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고성국 박사,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요, 어제 이 지사에 대해서 기소,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엇갈린 판단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두 사건 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이 송치했던 사건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두 개를 가른 것은 이제 공소유지가 가능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판단이 좀 달랐던 것이죠. 검찰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의혹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예. 이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른바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렇죠.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검사를 사칭했다는 것과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예. 이것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트위터 해경공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볼 때 결정적인 김혜경 씨라는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냈습니다. 이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검찰이 한 것은 다소 의외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예, 입장문을 냈고요. 이재명 지사 어제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검찰이 한 것은 다소 의외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예, 입장문을 냈고요. 이재명 지사 어제 검찰 발표 이후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은 국민과 당원의 것이고 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네,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잦은 탈당 가능성은 일축했고요. 예. 또 우리 안에 분열 세력과 이관계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여권 내부 얘기인데 배 의원 말씀도 듣는 게 어떨까요? 고 박사님 의견을 먼저 듣고요. 배 의원님한테 다른 질문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정치적으로만 제 얘기합니다. 예. 뭐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예. 뭐 판정승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그렇죠. 예. 그중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사안은 뭐냐면 김혜경 씨가 과연 해경군 김 씨라는 그 계정의 주인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예. 그 계정을 통해서 4만여 건의 문자들이 발송이 됐는데 그중에는 이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이런 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 면에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정치적으로는 아주 내용 면에서 치명적인 문자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그 계정이 이 김혜경 씨 거가 맞고 그리고 김혜경 씨가 직접 그런 그 문자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뭐 거의 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검찰이 그 해경군 김 씨라는 아이디가 김혜경 씨 거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불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사안은 넘어간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예. 그렇다면은 그 지난 한 몇 달 동안에 걸친 그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마지노선은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결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 아까 그 인터뷰하는 모습도 보면 예. 이제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사안들은 실제로는 1년이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예. 또 그것이 예컨대 뭐 몇 년 전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등등의 것들이 설사 유죄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사직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켜낼 거를 제대로 지켜냈고 또는 검찰이 뭐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을 지켜냈고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은 당당하게 탈당을 하지 마라. 함께 입당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은 이제 지사직에서 받으면은 이제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또 공직선거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형을 받게 되면 이제 또 지사직을 물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는 예. 과연 재판 과정, 재판도 한두 달 만에 끝날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당당함이 약간 엿보이는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이요. 이 지사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 거취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김현 사무부총장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당의 명예를 아주 훼손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윤리심판원에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이번의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매우 이제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해경공 김 씨와 김혜경 사모님이 아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무적 판단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안입니다. 네, 민주당 어제 긴급 최고위에서 결론을 못 냈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데 당장은 징계하지 않을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이 말씀을 우리 지도부가 들으셨으면 징계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예. 지도부가 계속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저도 이 한 분 한 분께 의사를 여쭤본 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점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해경군 김씨 논란은 일단 불기소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사안으로 3가지 사안으로 또 기소가 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또 정치적으로 또 예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우선 저희 당 출신의 도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최고위원회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라든지 아니면 윤리위를 열어서 한번 윤리위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해경군 김씨 계정주가 김혜경 씨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이제 기소 중지를 하면서 추가 증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재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겨둔 것 같은데 자, 이재명 지사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앞으로 정치적 입지 그리고 지금 저한테 탈당을 이야기하지 말고 입당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리고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굉장한 누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정치적 입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고 박사님. 이재명 지사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는 예상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용지 마라는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넘었으면 오히려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벌써 한두 달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말 중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거대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김혜경 씨 부분은 어쨌든 불기소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뭐 새로운 증거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다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여유를 찾게 됐다. 한숨 돌렸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행보에 탄력을 붙일 수 있죠. 예. 이를테면 이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말 중에 보면 이재명 지사 특유의 뭐 돌파력과 무슨 이 사이다 같은 이런 발언과 정책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무슨 옥류관 분점 1호 개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발빠르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받겠지만 이 재판은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살지는 몰라요. 선거법 관련이면은 뭐 이게 기한을 정해놓고 하겠지만 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낼 이재명표 여러 가지 어젠더나 정책 그것도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이 여권 인사들한테는 또 아주 폭발력이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예. 이 사람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판 문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덮여지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별로 다뤄지지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변수가 어쨌든 다시 되살아났다. 네,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뭐 여권에서 뭐 안희정 다음엔 이재명 그 다음엔 누구 이런 식의 예. 무슨 괴담 같은 것들이 돌아다녔는데 맞습니다. 일단 예.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린 이런 상황이다. 예, 그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옹지마라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 정치인으로서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예.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도 뭐 깊이 또 그런 부분들을 고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좀 길게 진행되겠죠, 재판이. 그 그렇겠죠. 과정에서 다시 예. 또 공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미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결국은 다시 경기 도정을 얼마나 제대로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것으로 우리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지켜보실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예. 혐의가 세이까지기 때문에 이제 재판도 아무래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간은 많이 끌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예요. 4선에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영상 잠시 보시죠. 우린 열심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 후임 지도부 더 잘 싸우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용입니다. 통합은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수생 나경원입니다. 통합으로 가느냐 분열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총선을 위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1번 김학용 35표. 기호 2번 나경원 68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승자는 결국 삼수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개파간 구도로 아주 치열한 초접전이 펼쳐질 거라 이런 언론의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이제 김학용 의원보다는 선수가 하나 더 높죠. 4선 의원이고 대중적 인지도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원내대표
예, 벌써 도전한 지가 3번째고 2번에 걸쳐서 이제 의원들이랑 긴밀하게 접촉했던 그런 경험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바탕에다가 그럼에도 표차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03명이 투표를 했는데 68대 35, 거의 30표 이상, 33표 이상 3표. 예. 예, 그 표차가 나왔으니까 여당보다 상당히 큰 표차가 난 것인데 예.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초재선 의원,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이 74명이거든요. 이 초재선 의원들 다수가 친박도 싫지만 그렇다고 복당파들이 들어와서 당을 좀 이렇게 주류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거. 2번 연속.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나경원 의원 쪽에 좀 상당 부분 표를 몰아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친박계 다수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제 친박계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좀 나름의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이러한 친박계와의 관계 설정을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서 나타난 그런 표심들이 내년 2월에 이제 전당대회 때는 또 어떻게 표출이 될 것인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친박 지지를 얻고 당선됨으로써 이번 선거 결과가 친박 결속이 드러난 결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대위 인적 쇄신 작업도 남고 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이 한국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사님? 예. 어제 좀 구체적으로 예측하라고 그러셨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아니요, 어제 충분히 나경원 의원 승산 가능성이 높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예. 이게 당의 그 역학구도를 잘 반영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당파가 그동안 당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뭐 당권을 잡아왔고 그 당권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마치 복당파가 다수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그 김학용 후보나 그 김종석 후보는 복당파의 핵심 인사들이거든요. 예. 이 두 사람이 조를 이뤄서 나왔는데 나온 표가 35표면 복당파의 최대 수치가 35석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절대적 소수파 아닙니까? 예. 그 소수파인데 유일하게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개파였기 때문에 힘이 셌던 거고 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허구가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다수파 맞으면 반복당파죠. 뭐 우리가 언론에서는 잔류파다, 적동파다, 뭐 구당파다 여러 표현합니다만 실제로는 반복당파. 예. 반복당파의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다수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국당에서 이 개파 맞아면 개파로 움직였던 유일한 개파인 복당파가 참패했기 때문에 예. 당분간 개파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머지 반복당파는 개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예. 따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예. 친박도 감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당권 잡았다 이렇게 나설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지금 비대위는 예. 예. 지금 인적 쇄신 작업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예. 복당파가 만든 비대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대위의 기반인 복당파가 지금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 비대위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무슨 나머지 인적 청산을 힘있게 한다 이건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찰이 그렇게 없을까요? 하려고 그러면 마찰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당대회까지도 불과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대 준비라고 하는 실무 준비로 비대위가 성격 전환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비대위는 비상대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인적 청산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 새로 들어선 원내 지도부하고 충돌이 불가피한데 예.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지금 막 새로 선출된 이 원내 지도부와 구 지도부에 의해서 복당파 지도부에 의해서 선출되지도 않고 옹립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리고 더구나 6개월 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 비대위가 이 막판에 와서 뭔가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겠다? 예. 이거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 저는 비대위는 이제 전당 준비를 향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전 과정을 보면서 이제 당이 비상 상황을 넘어서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나경원 이 정영기 이 러닝메이트가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일정상으로는 당협위원장 교체가 요번 주말쯤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원내대표 선출 나경원 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친박표를 많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교체 작업은 그냥 원래 추진한 대로 끌고 나갈까요? 어제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예. 그 전날 흐름을 보면요. 나경원 그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얘기 이면에는 예. 뭐 물론 제가 확인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예. 전 아까 나경원 지금은 뭐 대표시니까 대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경원 대표께서 의원님들의 총선을 위한 선거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예. 아주 귀에 쏙 들어왔는데요. 예. 이게 원내대표 선거라는 건 지금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의원들이 친박이든 아니면 비박이든 복당파든 아니든 결국 내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아마도 의원들에게 어떤 지금 당협위원장에서의 컷오프 문제가 예. 많이 회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1대1로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많았다라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그런 비대위에서 하고 있다는 쇄신 작업이 예.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미 나경원 의원이 이 압도적인 이 표차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비대위가 이런 쇄신 작업을 강행했을 때 마찰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를 만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비대위와 힘겨루기에서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친박을 중심으로 한 반복당파 내지는 비복당파 뭐 이쪽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전당대회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이 주축을 이룬 곳이 아닌 쪽에서 결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균형을 맞춰주기 있지 위해서요? 않겠는가. 예,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이 선거만 볼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추이를 놓고 보시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 한국당 내부의 흐름들을 잘 좀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요, 어제 TV조선 뉴스9에 출연을 했습니다.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 표차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개파는 끝났다. 예.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으로 사실상 그 움직임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당내 통합이 그 출발점이거든요. 모두 하나로 만드는 것이 또 저에게 맡겨진 아주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파를 없애겠다, 개파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에서 개파가 종식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구 박사님? 이번에 복당파 후보들이 얻은 35표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수가 많지 않구나. 예. 이런 소수파가 그동안 당을 장악해 왔었구나. 예. 이런 이제 실체들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소수파가 힘을 쓰려면 뭔가 당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이제 당권에서 1차 배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복당파들의 이 해체는 경향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계기를 당파라고 하는 그 개파의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예. 이 사람들이 무슨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어떤 그런 개파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탈당했다가 그중에서 바른정당에서도 또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지금 그들의 정치 행태를 복당파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당파들 사이에 무슨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예. 그 점에서 저는 경향적 해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아까
그 투표하기 전에 그 토론회에서도 헌법 가치를 강조했고, 예. 지금 그 인터뷰에서도 이 자유민주적 가치, 보수의 가치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앞으로 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는 헌법 가치,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예. 대야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대야 투쟁은 원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을 전제로 하는 거긴 합니다. 예. 그러나 원칙 없는 타협은 안 한다. 이 정치공학적 타협은 안 한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 가치, 한국당이 생각하는 헌법 가치와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원칙을 갖고 움직이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른바 이 강성 야당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약간의 이제 우클릭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 논평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님? 네, 이제부터 사실은 여야 간에 뭐 다층적인 이 만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홍영표 대표는 뭐 노동운동을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 가치가 서로 좀 교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예. 예, 이런 말씀들을 해왔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경을 위주로 한 판단일 거고요. 예. 결국은 신뢰관계로 한 판단일 거고요. 예. 결국은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마도 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할 것 같은데요. 예. 예컨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1대1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언론 앞에 갔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많이 있죠. 예, 그런 예. 경우들에 대한 예. 이 지도부를 형성하시는 분들 사이에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을 사적으로 저는 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이 사적인 자리 혹은 1대1의 자리에서든 아니면 언론 앞에서든 원칙을 오히려 지키신다면 예. 뭐 여당과의 대화도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선 같은 노동계 출신이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를 상대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았을 아마 텐데 쉽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과연 같아요, 오히려.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분은 뭐 많은 분들이 엘리트 출신이시고 뭐 예. 판사 출신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예, 그만큼 또 원칙에 입각